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에 성공한 평범한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딸아이 하나 키우는 맛으로 홀로 살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남는 시간에 사연글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 보내곤 했는데 제가 직접 작성하게 되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상황은 정말이지 개판 5분 전이었답니다. 지금이야 이미 이혼 과정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된 마당이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이혼과 관계된 사람들 모두 너덜너덜해졌거든요. 저와 남편은 정말이지 오랜 기간 사귀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이 질질 끌었다고 해야겠죠.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저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시의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통보했었죠. 우리 5년 사귀었고 결혼 생각 없으면 이쯤에서 접자였어요. 그때 왜 결혼을 하기 싫어했는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간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본인은 신중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찝찝함이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찝찝함도 사라졌어요. 남편이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죠. 바로 시부와 시모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돈이 좀 많았어요. 물론 지방에 살고 있으니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수성가한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시부가 늦바람이 나서 매번 시모와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만 싸우면 되는 일인데 시모는 매번 싸우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라고 했으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죠. 계산 따라서 더 이득인 쪽에 붙으면 됐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남편이 시부 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시부 탓을 해버리면 남편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인 저도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매번 동원돼야 했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도 시부도 대면대면하게 대했고 결국 시모의 감정 관리는 모두 제 몫이었죠. 저는 시부가 왜 바람피는지 누구와 바람이 났는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알면 아는 대로 피곤해질 일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시모는 달랐어요. 저희 집에 와서 시부의 내연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제게 스트레스를 모두 퍼부어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였는지 체면치레하려고 그랬는지 저희 집에는 오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로만 하소연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기 시작하니 시부와 싸울 때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시모를 잘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바람피는 시부에 대한 분노가 없었겠어요? 시모가 딱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꼭 시부가 잘못한 것만도 아니더군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유상종, 이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것 같네요. 시모는 시모대로 시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더군요. 시부가 벌어오는 돈을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젊은 시절 볼품없었던 시부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하더군요. 와이프한테 무시당하고 벌어온 돈 다 착취당하면 늦바람이 나도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의 역사는 참으로 치열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두 사람의 문제고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시모는 저희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에게 쌓일 스트레스는 생각도 않고 말이죠. 밥을 해주면 밥투정, 청소해주면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하라고 하고 정말로 시모의 투정과 억지가 대단했어요. 저도 참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몇 번을 남편과 시모에게 이야기하고 하소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빛과 네가 이해하라는 말뿐. 괜히 남편이 남의 편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날은 친정엄마의 생일이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남편에게 엄마의 생일을 알려줬었죠. 그런데 시모가 엄마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친정엄마 생일 전에는 가겠지 싶었는데 아예 놀러앉기로 작정을 했는지 시모는 꿈쩍도 안 했어요. 결국 친정엄마 생일날 점심 식사에 시모에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저녁 식사는 혼자서 드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약속이 좀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아니면 근처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라도 시켜드릴게요. 뭐? 너 손님 놔두고 집 비우는 거 아니다? 그거 사람 홀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손님이라니. 정말 손님이었다면 쫓아내기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 오늘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갈수록 웃긴 애네. 네가 그 집 사람이야? 너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너희 엄마보다는 나한테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너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 너희 엄마가 알고는 있어? 시모는 연신 시부의 험담을 늘어놓던 입으로 저희 엄마를 모욕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돈은 도대체 이런 애를 집 밖에 내놓을 생각은 어째 하셨대? 하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인다니 할 말은 없다만. 너 죽어도 이 집 귀신 되는 거야. 네가 죽으면 그 집에서 네 제사라도 치러준다니?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된다니까. 주제를 몰라요, 자기 주제를. 저는 시모가 저를 향해 내뱉는 말들을 듣지 않으려 애를 써야 했어요. 정말 기분이 더럽고 엿 같았거든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내심이 그리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모욕받으면 열받고 욕 들으면 두 배로 욕해주고 싶은 평범한 사람. 그렇지만 어른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했어요. 시모가 뭐라고 뒤에서 떠들던지 들리지 않는 척하며 씻고 화장하고 생일 잔치에 갈 준비를 했죠. 제가 자기 하는 말을 모조리 씹어버리고 무시하자 열받은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네 엄마도 이렇게 싸가지 없겠지? 원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네 엄마가 널 이렇게 예의라고는 쌈 싸먹은 년으로 키워서 네가 이 모양 이 꼴 아니겠냐? 야, 여기 보라는 말 안 들려?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왜 소리 지르시는데요? 열받는 일 있으면 당신 자식한테 하시면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열받는 감정 다 털어서 버리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싸가지가 없는 게 누군데 여기서 저한테 막말하시는데요. 부모 생일 잔치도 못 가게 하는 시어머니야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닌가요? 며느리한테 불효 저지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어딜 봐서 깨끗한 사람이냐고요. 이게 정신이 나갔나? 너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 엄마 욕한 사람한테 대드는 거죠. 이제부터 남편 없을 때는 이 집 찾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자식 아니고 며느리예요. 엄연히 남의 귀한 자식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열받고 화나는 일 있으면 당신 자식한테 그 스트레스 다 푸세요. 남의 자식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저는 결국 크게 화를 내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남편도 오늘 장모님 생일인 걸 알고 있으니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보면 싸움만 할 것 같아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이 불같은 감정도 가라앉을 테니 그때 남편 보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약속 장소에 오지 않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미 생일 식사는 시작돼서 결국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왜 엄마가 집에서 혼자 울고 계시냐고. 당신 지금 집이야? 그래, 집이다. 넌 집구석 엉망으로 만들고 어딜 기어나간 거야?
주말에 청소 좀 하라는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렸냐? 어른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지금 열받았다고 시위하려고 밖에 나갔어? 당신 그럼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네? 준비는 무슨 준비를 해? 오늘 주말 근무하고 피곤해 죽겠구만. 야, 이 새끼야. 넌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엄마 지금 울고 계신다고. 당신이나 지금 집에 들어와야지. 우리 엄마 생일 오늘이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그게 오늘이었어? 그래, 이 새끼야. 네 마누라 엄마 생신이다. 한 달 전부터 말했잖아. 준비 자체를 안 한 거 보니 완전 잊어버린 거 확실하네. 그치만 당신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서 나도 정신이 없었다고. 그런 일이었으면 엄마한테 그렇다고 나가면 될 일이지. 왜 엄마는 울려? 싸가지 없는 년, 너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다. 친정엄마 생일은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하냐? 그게 내가 어머님한테 들은 말이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머님 편 들고 있나 본데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바쁜 당신 대신 어머님 감정 쓰레기통 된 게 나야. 내가 그 감정 다 받아내고 치우고 대신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 원래는 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고 가면 내 욕만 했으면 나도 참았지. 근데 왜 우리 엄마를 들먹여? 누구는 남의 부모 이야기 못해서 참는 줄 알아? 어머님이 하신 말 중에 한 가지는 정확하게 들어맞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더니 봐봐. 사돈 욕하면서 엄마 생일에 보내주지도 않으려는 어머님이나 장모님 생일 같은 건 싸그리 잊어버리고 대리효도 해준 나한테 화내는 당신이나 똑같다. 그치? 제 말에 남편 놈은 할 말이 없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침묵이 미안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미안했다면 미안했다고 말했겠죠. 장모 생일도 모르는 놈이랑 결혼한 내 팔자가 참 웃겨. 어머님한테 전해. 그리고 당신도 잘 듣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 받을 만한 행동을 좀 하라고. 남한테 다 맡겨놓고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하면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인 거 몰라서 지금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끊었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다 맡겨놓을 셈이었니? 결국 남편은 헐레벌떡 뒤늦게 친정엄마의 생일에 찾아왔어요. 솔직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분은 최악이었고 남편 놈은 눈치만 보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오는 길, 차에서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는 장모님 생일을 잊은 게 아니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집에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거야. 누가 뭐래? 자기 부모 자기가 챙기는 거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신이 어머님 챙겨. 나는 내 부모님 챙길 테니까. 그럼 됐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 집에 오실 때마다 당신이 맡아서 어머님 받으려. 설마 어머님이 당신한테까지 막말하진 않겠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나쁜 말을 해? 순전히 남의 자식이니까 나쁜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뼈를 때리는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닫더군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듯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갔더니 시모는 돌아갔더군요. 하지만 그 뒤에도 몇 번 집에 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올 때마다 저는 집에서 나갔어요. 남편에게 시모 왔다고 전해주고 제 몸만 몰래 빠져나온 거죠. 결국 바쁜 와중에 시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남편은 몇 주도 못 버티고 손을 들었어요. 시모에게 제발 집에 오지 말라고 빌며 시댁으로 보냈다더군요. 그래도 남의 자식이 아니라 제 자식의 부탁이니 말은 잘 들어주더군요. 그 뒤로는 시모도 저희 집에 온 일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평온한 시간을 되찾게 된 거죠. 저와 남편의 생활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시댁에서 시모와 마주쳐도
시모는 제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분이 나빠져라기보다는 자신이 여기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남편에게 더 미움받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부에게 책 잡히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모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편하게 시댁에 다닐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가장 좋아했던 분이 시부였어요. 시부는 아들보다 딸을 원했는데 집안에 아들만 있으니 영 아쉬웠던 모양이었어요. 작고 앙증맞은 손녀딸의 존재는 시부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매번 갈 때마다 손녀딸 데리고 오라고 한다든지 시모와 싸운 날에는 밖에서 식사나 하자며 손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시부의 지극정성에 제 딸도 어찌나 시부를 잘 따르던지 결국 시부의 총애를 듬뿍 받은 우리 집 상전으로 거듭났죠. 그렇게 즐겁고 평온한 시간이 계속될 거라 생각한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이 있으니 늦을 것 같다는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카톡을 보면서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요즘 자주 늦네? 이런 정도였죠. 승진과 각종 행사가 많았던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늦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사회생활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타입이라서 딱히 회식을 싫어한다거나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낮부터 애가 열이 나는 데다가 약을 먹여도 3시간 만에 다시 열이 오르고 다시 약을 먹이고 이런 상황의 연속이었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열이 올랐을 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혼자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갈 자신이 없었고 남편에게 연락부터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결국 전화번호를 뒤지다가 정말 우연히 받아놓은 남편 부하 직원의 연락처를 발견했죠. 그 부하 직원이라면 분명히 남편과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지금 회식하는데 남편 옆에 있죠? 이 사람이 전화기가 꺼져 있던데. 에? 회식이요? 저희 회식은 다음 주에 잡혀 있는데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는 경고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 그리고 외박. 이 조합으로 생각나는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어떤 여자라도 생각날 수밖에 없는 단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남편의 외도 그거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요로 감염이었고 다행히 항생제 투여 후 열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입원한 아이 손을 잡고 있다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야? 애는 어디다 맡겨두고 외박이냐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어제 애 아파서 응급실 왔거든?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더라? 회식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당신 부하 직원은 회식이 이번 주에 없다고 했을까? 솔직하게 불어. 나한테 회식한다고 속이고 어디 갔었어? 회식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느라 늦었냐고. 애 아플 때는 옆에 없는 놈이 애 아빠가 맡기는 해? 뭐? 애가 어디가 아픈데? 입원한 병원이 어디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너 나 속이고 외박하고 뭐 했어? 나 몰래 바람 피니? 애가 이렇게 어린데 설마 바람 피는 건 아니지? 그럼 어제 그건 당신이 싫어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야. 외도 같은 건 아니고 당신이 싫어하던 그 친구 있잖아. 매번 동업하라는 친구. 정말 미안해 여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절대로 외도가 아니라고 했고요. 남편의 친구 중에 제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긴 했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이 보자고 한다고 남편이 외박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 친구를 곤란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남편 대신 그 친구 못 만나도록 못 박은 거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 핑계 대고 피하라고. 그러니 그런 친구 때문에 외박을 할 리가 절대 없어요.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남편 차 조수석 뒤에 녹음기를 넣어뒀어요. 아니면 다행이고 만약 맞다면 족쳐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 놈의 더러운 거짓말을 다시 알게 됐죠. 차 안에 놔둔 녹음기에 남편의 전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거든요. 여자와 함께 만나 대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와이프에게 들켰으니 이제 만나는 거 조심해서 만나자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듣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서 절대로 들키지 않을 계획을 열심히 짜더군요. 폰 들키는 거 대비한 세컨폰 만드는 것부터 세컨폰 숨겨뒀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창을 이용해 대화하자고요. 배신감에 저는 남편 놈에게 복수심을 활활 불태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당장이라도 남편과 상간녀에게 달려가 제게 눈물 흘리게 만든 값을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알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남편과 상간녀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미행해서 상간녀의 집을 알아냈고 상간녀의 집 앞을 지키고 섰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정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의외의 인물이 밖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한 상태로 사진부터 찍었어요. 상간녀에게 직접 가서 따지려고 했던 제 계획은 잠시 뒤로 물렸어요. 저는 계획을 바꿔서 남편부터 추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차하는 순간 저 인물이 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랑 이야기 좀 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긴 거 맞지?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식사나 하자. 말 돌리지 말고. 나 당신 차 안에 녹음기 넣어놨었어. 거기 이미 다 녹음됐더라고. 당신이랑 그 여자 작당하는 거. 지금 당장 헤어져.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 야, 네가 뭔데 날 용서하고 말고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인데? 나도 당신처럼 성질 더러운 여자랑 사는 거 싫어. 그 성질 더러운 여자 싫으면 결혼은 왜 하자고 그랬어?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성질이 더러웠어? 너랑 네 엄마한테 그만큼 당하는데 성질이 안 더러워지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이 별거야? 서로 싫어지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래, 헤어져. 헤어지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솔직하게 말해서 너 우리 엄마한테 예의 없이 구는 것도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기는 해? 그 여자는 당신처럼 이렇게 아나무인인 사람이 아니야. 상간녀를 두둔하는 말을 하며 남편놈이 실컷 짓거리더군요. 제 무덤 파는 줄 모르고 열심히 파서 묻히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 말이지? 그래, 이혼해 줄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지옥길로 알아서 걸어가겠다. 이 말이지? 제 말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남편놈이 잠깐 흠칫하더군요. 그렇지만 자기도 뱉은 말이 있으니 번복하지는 않더군요. 뭐든지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그래, 그럼 이혼해 줄게.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이야기하러 가자. 당신 바람나서 애랑 나 버리고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할게. 남편놈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더군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남편놈은 자기 딸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사로잡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친권이랑 양육권은 안 줄 거야. 넌 나한테 주게 되어 있어. 이 이혼은 전적으로 다 네 탓이니까. 넌 바람을 폈고 너희 엄마는 나를 괴롭히고 내 친정을 모욕했지. 게다가 아이가 아플 때도 바람을 폈으니 애를 데려갈 자격이 있기나 하겠어? 제 말에 남편이 부들부들 떨더군요.
저는 남편 놈을 강제로 시댁으로 끌고 가서 시부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 말에 시모가 비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시어머니 이겨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며느라가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냐? 큰 문제가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아버님. 그 말에 시부가 찔끔 놀라더군요. 자기도 바람을 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용서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인연 끊으라고 했는데 그럴 바엔 저랑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려고요. 전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건 남편이에요. 그럼 우리 손녀딸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이 사람 아이 열이 펄펄 나서 병원 간 날에도 상간녀 만나느라 제 연락도 못 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양육권에 친권이 가당키는 해요? 으이구, 네가 잘했어야지. 왜 우리 아들 욕을 하고 그래? 오냐, 이혼해라. 누가 와도 너보다는 낫겠어. 호언장담하는 시모를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어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할머니가 상간녀 정체를 알고도 저렇게 평온하겠나 싶었거든요. 확답을 듣고 나니 이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짐을 챙겨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관해 이야기 나누자며 남편과 시부모를 가게로 데려왔어요. 시부모에게는 손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식당에서 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말했죠. 확실하게 이혼하기 전에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아가, 이혼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거라. 이 빚덩이 같은 것이 아버지 없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니?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두둔하냐고요? 그리고 넌 뭐가 그렇게 매번 당당해? 식사 대접? 웃기고 앉았네. 네가 왜 우리한테 식사를 대접해? 뭔 꿍꿍이가 있으니까 불렀겠지. 우리 아들한테서 얼마나 뜯어먹을 작정이야? 말씀이 심하시네요. 뜯어먹기는 누가 누굴 뜯어먹어요? 그건 어머님이 곧 하시게 될 텐데요. 저의 말과 함께 방 밖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오신 모양이네요. 애초부터 식사 자리는 6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간녀를 불렀거든요. 어차피 하게 될 상견례 미리부터 시켜주려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시부모와 남편의 얼굴이 완전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인사들 하세요. 남편 상간녀랑 그 어머님이세요. 저 년이 왜 여기를 왜 와? 시모가 숨 넘어갈 듯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질끈 감고 있었고요. 남편은 이 상황이 어이없는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 왜 이 사람 부른 거야? 어차피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할 거잖아. 미리 상견례 좀 시켜드리려고 불렀지. 그게 지금 말이라고? 남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가 남편을 바라보며 잔뜩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 너 설마 전년 딸년이랑 바람난 건 아니지? 에?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전년 저거 네 아버지 내연녀야 이놈아. 너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다닌 거야? 뭐라고요? 남편이 놀라서 상간녀를 바라보았고 상간녀도 몰랐는지 남편을 놀란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내가 전년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들까지 전년 딸한테 놀아나고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남편이고 아들이고 도움되는 것들이 없어? 아버지,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바람 피운 상대가 정말로... 시부는 말이 없었고 시부의 내연녀도 말이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은 게 저 여자 때문이었잖아. 저 여자가 그렇게 좋다며?
그럼 둘이 결혼해. 할 수 있으면. 나는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렇다고 두 사람이 내 눈에 눈물 흘려놓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사는 건 보고 싶지가 않거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알게 되나 나중에 알게 되나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제 말에 남편놈이 그제야 제가 이런 일을 벌인 걸 알고 온몸을 부들거리며 소리치더군요. 당신 진짜 어떻게 이런 짓을... 너야말로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말은 바로 해. 용서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나고 그걸 거절하겠다고 한 사람은 너야. 열심히 네 무덤 파고 있는 거 보면서 즐거웠다 미친놈아. 말을 잇지를 못하는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 얼굴이 벌겋게 된 채 시부의 내연녀를 바라보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떤 여자가 와도 저보다는 낫겠다고 하셨으니 며느리 잘 대해주세요. 아드님이 아주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다르게 싹싹하다던데. 그쪽 아들이 며느리 한번 잘 골라왔네요. 그쵸? 그리고 딸을 저리 키운 상간녀의 엄마에게도 잊지 않고 말해줬죠.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려 놓고 뻔뻔하게 딸내미 상견례까지 시키겠다고 이 식당 찾아온 거 보면 참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쵸? 엄마 닮아서 그런가? 남자 후리는 솜씨도 대단하고요. 하여튼 딸 한번 잘 키우셨네요. 다들 더 반갑게 인사하세요. 하나하나 성질 긁어대는 제 소리에 시모가 완전 열이 받을 대로 받았더라고요. 너 이렇게 될 줄 알고 여기 불렀지? 뭐 때문에 이런 여자 불렀어? 너 이런다고 내가 이혼 반대할 것 같아? 무서운 말씀 하시네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거기에는 어머님 지분도 있는 거 아시죠? 매번 저희 집에 와서 저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시아버지랑 내연녀 욕해대면서 불쾌한 감정 저한테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시모는 약이 단단히 오른 듯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화살을 저한테 돌리지는 않았어요. 바로 시부에게 한바탕 쏟아내더군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저 새파랗게 어린 년 때문에 내가 당한 꼴을 봐. 당신이 저런 년이랑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꼬투리 잡힐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 며느리 복까지 없어서 이 수모를 당하고 살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놈 자식아. 네 아버지만으로는 부족하더냐? 할 짓이 없어서 계집질을 해. 그것도 저런 년 딸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어떻게 너마저 나를 배신해? 시모가 쏟아붓는 말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재혼? 꿈도 못 꾸겠죠. 제 어미 가슴에 못 박은 여자딸이랑 무슨 결혼을 해요? 혼인의 혼자만 꺼내도 시모가 뒤로 넘어갈 판인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이야기 좀 해봐. 엄마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야? 상간녀도 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너야말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제대로 된 남자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불륜? 상간녀의 어머니도 자기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죠. 엄마야말로 불륜이잖아. 나한테는 일찍 사별하고 돈만 많이 벌어다 놓은 영감이라며.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엄마는 나한테 화내면 안 되지. 엄마도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한 짓 했으면서. 결국 이 집도 저 집도 똑같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그리고 그 와중에 웃는 건 저뿐이었고요. 정말 너무나 통쾌하기 짝이 없는 장면들이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의 행복한 미래는 이미 산산조각 났고 두 사람의 암울한 미래 앞에는 부모님들이 있었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상황을 보며 저는 차분히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 미리 알았어야죠. 서로 물고 뜯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자 저는 그제야 가방에서 이혼 서류 꺼내 남편에게 던져줬어요. 이혼 서류야. 내가 작성할 건 이미 다 했고 나머지는 당신이 작성해서 내. 소송 때 보자.
아, 그리고 미리 축하해. 두 사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의 미래를 축하하며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이야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저도 제 감정 추스리기에 바쁜 사람인데 이 와중에 날 엿먹인 인간들을 위한 배려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혼은 진행됐어요. 남편 놈도 그 상간녀를 포기하지 못한 듯 보였어요. 하긴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더 들러붙는 게 불륜 사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걸 바라지 않는데 두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는 없겠죠. 시모는 결국 그 일 이후로 완전 정신적인 타격을 받아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의 배신 때문에 그렇게 열받아서 저한테 모든 걸 쏟아내던 시모였는데 결국 아들놈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짓을 했으니 정신이 남아나겠어요? 저 같아도 정신과 다닐 만큼 타격을 받았겠죠. 어떤 여자라도 저보다 낫겠다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며 이혼하라고 떵떵거리더니 정작 이혼하고 나서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시부 내연녀의 딸이라니 게다가 얼마나 웃겨요? 남편 바람난 것 때문에 그렇게 열받은 사람이 아들 바람나서 며느리가 이혼하게 됐는데 잘 됐다며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저 같으면 자기 아비랑 똑같은 짓 했다면서 냅다 두드려 패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역시 남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웃겼어요. 이혼 소송 중에 시부와 남편 저 셋이 다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시부가 불러들인 거였어요. 시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냐? 나는 너희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잘못된 상대와 재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아버지, 저희 정말로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다고요. 아버지가 이해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안 된다면 절대로 안 돼.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데려왔으면 또 모를까. 너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서도 나한테 재혼 이야기를 꺼내? 그리고 손녀딸이랑 며느리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너한테는 절대 상속 같은 건 없어. 알았어? 아버지,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웃기시네. 아버님이 바람피는 건 잘못이고 네가 바람피는 건 잘못이 아닌 거야?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 그러게 왜 바람을 펴? 당신이 바람만 안 폈어도 당신 처지가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겠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노려보더군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런 짓만 안 했어도 나중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 말 병원 다니고 계신 어머님 앞에서 한번 해봐. 어머님 병원에 실려가시겠지.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그런지 남편이 입을 꾹 닫더군요. 너희가 헤어진다고 해도 너희 딸은 내 손녀다. 그것만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며느라가 네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손녀 데리고 나를 찾아와주면 나도 너한테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주겠니? 네, 그리 원하시면 매달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위자료가 탐났다기보다는 아이에게서 든든한 보호자를 뺏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받아들인 제안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큰 위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 있던 시부 명의의 아파트요. 그걸 제 앞으로 해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터라 마음이 놓였고 남편 놈은 다시 시부의 눈이 닿는 곳에 들어가게 됐죠. 상간녀도 남편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상간녀의 엄마가 두 사람 사이를 뜯어 말렸다고 해요. 건너 들은 바로는 상간녀의 엄마와 시부는 제가 서로의 가족을 만나게 한 그 즈음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도 귀찮은 시모를 떼어놓고 싶어한 모양이었고 상간녀의 엄마는 시부의 와이프가 되면 꽤나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자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두 가족을 만나게 하는 바람에 일이 꼬여서 두 분의 결합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눈앞에 있던 커다란 고기가 사라진 상간녀의 엄마가 상간녀를 뜯어 말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상간녀도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두 사람이 강제로 혼인신고서를 내려고 벼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랑 이혼만 되면 바로 가서 혼인신고서 낼 거라고. 그런데 시부가 저와 남편을 불러 상속 안 해줄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살던 집을 제 명의로 돌려준 것을 상간녀가 알게 된 거죠. 상간녀는 상간녀대로 집도 저한테 빼앗기고 상속도 안 되는 남자를 데리고 있느니 다른 남자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상속이 걸린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게 타오르던 사랑의 불꽃은 하얀 재가 돼서 서로 잿가루만 듬뿍 묻힌 채 헤어졌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전 남편이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당시에는 근황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 바쁘니까 짧게 말해줘. 냉랭한 제 모습에 전 남편이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우리 이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지면 용서해준다고 했잖아. 그건 이혼 전의 이야기지. 지금은 이미 이혼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용서해줘야 해? 이혼으로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그때 받아들였어야지. 왜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그런 여자인지도 몰랐고. 아버지랑 그렇게 엮인 사이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인데. 그래. 근데 나한테 당신은 가해자야. 내 가슴에 비수 꽂고 다른 년이랑 바람난 전 남편. 그런 네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나한테 재결합 요구하려는 거면 잘못했다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할게. 나는 한 번 바람핀 놈은 절대 못 믿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여자하고 잘 안 되니까 나한테 다시 슬금슬금 기어온 모양인데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재결합 안 해. 내가 정신 나갔어? 미친놈이랑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안 보내면 아버님한테 이를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아버님이랑 만나는 건 알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만나면서 왜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는데? 한 번 정도는 용서해줘도 되잖아. 내가 여러 번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잠깐 딱 한 번 외도에 빠진 것 뿐인데 그걸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넌 한 번은 용서해야 하고 두 번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어쩌나? 당신이 한 번 바람필지 두 번 바람필지 누가 장담할 수 있는데? 나는 그 한 번이 싫은 거야. 이미 나한테서 맘 떠났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돌아와? 절대 안 돌아와.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시부의 돈이겠지.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부르지 마. 서로 시간만 낭비하고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할 뿐이니까. 제 말에 변명을 필사적으로 늘어놓으려는 남편놈을 내버려두고 나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 생각에 바람은 습관이에요. 절대 안 한다 맹세해도 그런 상황이 오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런 제안은 빠르게 손절하는 게 정답이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바람피는 남편 용서해줬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놈이 저한테 재결합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제가 좋아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시부의 돈이 아까운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일이 꼬이지 않아서 시부가 재혼을 허락했다면 이놈이 저 앞에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리가 있겠어요? 사랑도 없는 결혼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잘 풀렸으니 그냥 받아주지 그랬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저 남자가 그때도 저를 와이프로 여길까 하는 생각이요. 애초에 돈 때문에 상간녀와 헤어진 남자인데 시부의 돈과 재산이 상속되면 당연히 다른 여자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떤 이유보다도 그 남자가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컸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떨쳐내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일에 묶여있지는 않으니까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써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